지난 시간에는 사티에 대한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수행의 실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초심을 제일 처음에 입문을 지나고 나면 이제 주 목표가 구체적으로 단말을 보는 것입니다. 이 구체적으로 단말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 법문한 과정을 겪어야만 합니다. 빠라마타를 보아야 한다. 빠라마타를 봐야 한다. 이 빠라마타라는 것은 빠라마와 아타 두 개의 합성어입니다. 빠라마타라는 것은 최상의, 최고의, 궁극의, 이런 말이 있죠. 아타는 이치. 이 빠라마타라고 할 때, 꼭 대립대에서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빠냐띠라고 합니다. 빠냐띠라는 대립된 용어가 있습니다. 흔히 이것을 개념, 이렇게 번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행의 책자나 또는 선언에서, 윗바사나 선언에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빠냐띠를 보지 말고 빠라마타를 보아라. 이 글귀를 굉장히 자주 들어왔고, 또 수행의 실지에 관한 서적을 들출 때마다 이 구조를 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빠라마타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는 최고의 이치인데, 흔히 한때 국내 번역판에서는 궁극의 실제다, 이런 번역 언어를 많이 써왔습니다. 오해의 요지, 소지는 다분히 있습니다만은, 특히 궁극적 실제라고 옮겼을 때, 궁극적 실제, 그 실제라는 단어가 굉장히 오해의 소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주석서에 보면, 주석서 아비담마에 보면, 우리가 진리는 인습적인 것, 개념적인 것, 또 그거와 상대적으로 궁극적인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인습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오는 과정에서 또는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항상 접하고 있는 개념에 의한 인식적 표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주로 명사화되어 있는 단어들, 예를 들면 마크펜, 마이크, 컵, 책상, 걸상, 남자, 여자, 산, 강, 또 고유명사들, 한강, 대한민국, 낙동강, 이런 것들이 인습적인 개념적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와처럼 일반적인 명사들, 이것이 다 빠냐띠에 속합니다. 인습적인 존재. 왜 이것을 인습적인 개념이라고 하느냐? 지금 이야기했던 이런 명사들은 한 존재로서의 최소 단위가 아닙니다. 또 그 속에는 일종의 칩합명사와 같은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존재하는 존재의 방식이 개념적인 것이지 실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이라고 할 때, 강이라면 커뮤니케이션은 됩니다. 강하면 개념적으로 딱 옵니다. 그죠? 시내물보다는 크고, 바닷물보다는 작은 흐르는 어떤 그런 것들. 그래서 강이라면 먼저 우리가 이미지로 타고오는 게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뭐 이런 동강, 뭐 이런 것들이 먼저 개념적으로 또 올라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인습적인 개념이라는 것이죠. 한강이라면 나와 여러분들이 의사소통은 됩니다. 근데 어떤 것이 한강일까? 한강 철교 밑에 지나고 지금 흐르고 있는 그 한강을 말하는 것인가? 뚝섬에 흐르고 있는 한강의 물, 이촌동, 동부 이촌동 앞에 흐르는 한강의 물, 그리고 김포 평양 앞에 흐르는 한강의 물, 다 한강입니다. 어느 부분을 우리는 한강이라고 할까? 그리고 아침에 출근할 때 보았던 한강, 저녁 때 퇴근할 때 보았던 한강, 이건 동일한 한강인가? 동일한 한강이 아닐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의 한강과 지난 여름에 막 폭우가 쏟아지고 1시간에 100m 이상 이런 물줄기가 쏟아질 때의 한강, 이 동일한 한강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한강은 실제하는 한강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개념 속에만 있는 한강입니다. 제가 또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 선원에 한 달에 한 번씩 초심자 법회가 있는데, 이제 이빠사나를 처음 접하는 분들 1박 2일 고수가 있는데, 둘째 날에는 이제 경험한 실제를 물으면서 흔히들 꼭 제가 빠짐없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큰 길에서 이제 골짜기 안으로 한 800m를 들어와야 되니까, 그 골짜기 안이 산이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들어올 때 오른쪽 산을 보고 숲 잘 우거졌네 하면서 들어왔을 거다. 근데 하룻밤을 잤다. 아침에 일어나도 아침 자선하고 예불 하고 이제 공양을 하려고 턱 나오니까 날은 밝아지고 앞에 정면에 산이 보입니다. 야, 그 숲 참 좋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제 저녁 때 들어왔을 때 보았던 그 숲과 아침에 보았던 그 숲은 어느 쪽으로는 동일한 숲입니다. 그런데 같은 숲일까? 같은 숲일까? 여름이면 1시간마다 나무 속도가, 성장 속도가 달라. 또 지금 가을이면 하루마다 갈색 정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제의 그 숲과 오늘의 숲은 절대 동일자가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간밤에 땔감한다고 마을 사람이 와가지고 살짝 모르게 소나무 10가루 베어갔어.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숲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숲은 있었느냐는 거예요. 숲은 없었습니다. 숲은 개념으로만 있었습니다. 우리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서만 있었지 거기에는 숲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숲, 이런 것이 다 빠냐띠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궁극적으로 있는 어떤 실제하는 존재 일반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남자, 여자 마찬가지입니다. 책상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강의를 하기 위해서 책을 올려놨으니까 책상입니다. 그런데 이걸 싹 지우고 다른 거 뭐 아무것도 없어. 밥은 먹어야 되겠는데 위에 밥국 반찬 5개 딱 놓으면 이거는 뭡니까? 식탁이 됩니다. 그죠? 고정적인 실제로서의 책상은 이게 없다라는 겁니다.
아비담마의 표현을 빌리자면 고유한 성질을 가진 실제가 아니라 여러 궁극적인 요소의 성품들이 이루어진, 다만 편의상 다른 개념을 붙여서 만든 이름일 뿐입니다. 우리 주변의 그 면사라는 것이 그런 것들을 다 빠냐띠라고 한다. 그런데 이것과 대조되게 그 존재는 그 존재로서의 고유한 성품을 지니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빠라마타라고 한다. 자, 여기서 말에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존재들은 그 존재가 그 존재일 수밖에 없는 고유한 성품, 고유한 어떤 요소, 소위 말하는 엘리먼트가 아니라 고유한 성품을 가진, 다시 말해서 명사화된 고정적인 어떠한 것이 아니라 고유한 성품, 네이처를 지닌 존재의 궁극적인 단위가 있다. 궁극적 단위가 있다. 혹은 존재가 있다. 이것을 빠라마타라고 합니다. 자, 이래도 설명이 조금 어려울는지도 모릅니다. 부다께서는 불교를 다른 철학과 구별하기 위한 방법으로, 방법이 아니라 제시하신 것이 비실체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비실체성. 실체하는 것이 없다. 본체가 없다. 그러면 이걸 규명하기 위한 철학적 방법으로서는 뭐가 있느냐? 분석, 해체, 분별, 이런 방법을 쓰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파헤친 부분이 논장입니다. 아비담마. 아비담마는 어떤 방법을 쓰느냐? 분석, 해체, 분별, 이걸 철두철미하게 극한 상황까지 몰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몰아가니까 그 해체를 하는 과정에서 뭐냐? 존재 일반이 있어. 근데 이걸 해체하면 어떤 동류항이 나옵니다. 분류항이 나와. 그래서 분류항이 1차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1, 2, 3. 그러니까 분류항이라는 말은 항으로 나누어졌다는 말은 곧 그것이 비실체성이라는 말입니다. 실체가 있다면 항목이 나오질 않죠. 실체가 있다면 실체 그 자체로서 한 존재가 되어버리잖아. 그치? 궁극적 존재가 되어버리잖아. 그런데 그런 비실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 항목이 가능한 거야. 분류 항목 안에 소분류 요소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 이게 이렇게 해체를 하는 이런 방법론을 아비달마는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 일반 전체를 동류함으로 나눴습니다. 분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뭉뚱그리로 4가지의 동류항으로 나눌 수 있더라. 그 항목을 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물질. 물질이라는 존재 일반이 있어. 두 번째, 마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찌있다. 한문어로는 심. 세 번째는 마음 작용, 째따시까. 한문어로는 심, 중국에서는 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마음작용. 또, 강묵스님이 번역을 하시는 마음부수라고 되어 있어요. 좀 끄끄러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끄끄러운 번역입니다. 잘 쓰지 않는 말이잖아요. 그죠? 생소한 말이잖아요. 한문으로 마음에 부속된 것, 이렇게 해서 마음부수라고 쓴 모양인데, 너무 생소한 단어라. 그래서 저는 마음작용이, 저 나름대로는 편하게 쓰는 단어입니다. 다음에 열반. 이렇게 네 항목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위라고 그래요. 사위. 그래서 물질에는 28가지의 물질의 존재 일반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8가지는 구체적인 물질이고 10가지는 추상적인 물질입니다. 이 추상적인 물질이라는 것은 말의 암시, 몸짓의 암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물질의 항목에는 포함되나, 빠라마타에는 포함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질은 18가지 구체적인 요것을 최소 단위라고 보는 거라. 마음은 한 가지예요. 마음은 하나밖에 없죠. 마음 작용에는 52가지가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 작용은 어떻게 다루느냐, 이거 이제 앞으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음이라는 자체는 인식의 대상이 못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작용을 일으켜야 우리는 인식할 수 있다. 좋다, 나쁘다, 기쁘다, 슬프다, 집중한다, 관찰한다, 질투, 시기, 인색, 이렇게 다 마음 작용이라고 그랬죠. 다음 열반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합하니까 72 단마가 됩니다. 단마. 요때 이 단마를 빠라마타라고 한다. 그러니까 72 빠라마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72 단마를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옆길로 잠깐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불법성 삼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붓다, 담마, 상가. 붓다와 담마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중간에 있는 이 담마입니다. 담마. 자, 담마의 1차적인 의미는 붓다의 말씀은 전부 다 담마입니다. 붓다가 입만 뻥끗한 것은 전부 다 담마라. 그런데 붓다께서 입만 뻥끗 하신 그 내용은 실은 쓰잘데없는 수다를 뜻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붓다의 가르침, 그죠? 이건 다 담마입니다. 자, 세 번째 담마의 의미는 이거라. 사위 72법 빠라마타. 이걸 담마라고 합니다. 1차적으로 우리 수행은 법을 보는 것입니다. 담마를 보아라. 이렇게 그 담마를 보아의 1차적인 의미가 뭐냐면 빠라마타를 보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빠라마타를 못 보면 법을 못 본 겁니다. 네 번째는 진리가 담마입니다. 진리가 담마. 그러면 진리는 어떤 것이냐?
진리는 크게 나눠서 두 가지의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성제의 진리고, 예, 사성제의. 두 번째는 세 가지 특성의 진리입니다. 모든 존재는 세 가지 특성을 지닌다는 거예요. 세 가지 특성이라는 것은 뭔가? 첫째,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두 번째, 보편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조건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고유한 특성이라는 것은 거의 물질에 해당됩니다. 자, 물질에. 이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온 거예요. 자, 다시 아까 제일 처음 이야기로 좀 돌아가십시다. 여자, 남자, 이거는 다 빤냐띠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자, 남자를 분해를 하자. 최소 단위까지. 그러면 물질이 여자, 남자라고 할 만한 물질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 물질은 또 분해가 가능합니다. 분해를 또 쪼개고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남는 것은 뭐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현대화학에서 물질을 쪼갭니다. 쪼개면 마지막에 남는 것은 뭡니까? 다 없어지고 102가지인가 몇 가지 원소가 남지 않습니까? 그죠? 예, 산소, 수소, 탄소, 질소, 뭐 이런 식으로, 뭐 금, 은, 뭐 이런 식으로, 그와 마찬가지로 불교에서도 물질은 4가지가 남는다. 지수, 화풍. 자, 이럴 때, 아까 그랬습니다. 궁극적 실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 아니라 최소 단위의 고유한 특성이다. 특성, 네이처다. 아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화풍, 지라고 할 때는 땅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성품, 그죠? 땅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다. 땅의 성품이라는 것은 뭐냐? 견고한 성품, 딱딱한 성품, 단단한 성품,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이 고유한 특성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자, 남자라고 했을 때 이런 여자나 남자의 최소 단위는 나마누파, 정신과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물질은 근본 물질인 4대 요소로 되어 있다. 근본 물질인 4대 요소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자꾸 제가 이제 특성이라는 저 단어에 방점을 지금 찍고 있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이 4대 요소를 어떠한 것, 마치 지금 화학기호처럼 탄소, 수소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는 거야. 탄소, 수소라는 것은 탄소와 수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최소의 요소로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소.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산소는 뭡니까? 화기호가 O입니다. 그러면 우리 실제 현실 속에서 O라는 상태로 있을 수 있겠느냐? 없습니다. 없습니다. O2로 있습니다. 그죠? 물론 특별한 조건을 만나면 간난산소라 해서, 뭐 이거는 살충제죠. 살충제죠. 이런 형태, 그러나 보통은 이런 형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홀로의 산소라는 것으로
우리는 통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 이럴 때, 물, 화학식이 어떻게 됩니까? H2O입니까? HO2 아닙니까? 제가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올라갈 때 제일 처음 국가고시가 생겼어요. 국가고시가. 그리고 그때는 이제 문과반, 이과반으로 나눠놨단 말입니다. 문과반은 과학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화학, 물리, 생물을 안 해. 그러니까 과학 쪽 이과반은 뭐 경제와 사회 뭐 이런 거는 뭐 1학년 때는 하지만 안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가간의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문과반 애들은 가장 기초적인 이과 공부를 해야 돼요. 이과 애들은 문과의 가장 기초적인 공부를 해야 돼요. 시중에 어디 앉아 있었는데 학교가 아니라 이제 문과반 애들이 막 저끼리 싸우고 돼. 물 분자식이 뭐고 그것도 모르나. H2O가 옆에는 어째서 HO2지. 둘이 싸우는데 기가 막힌 것이 HO2가 이기더라고. 그런데 그러면 시중에 현실적으로는 H2O로서만 특성을 가지고 존재하느냐게 현실적으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조건에 따라서 이거는 형태가 양상이 달라. 그죠?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 금 100%짜리 없다 이거예요. 꼭 그 금은 다른 화학 물질과 결합 상태로 다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는 그렇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 말은 정 뭐냐? 실체라는 것은 고유한 실체라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지수화품 자체를 고유한 실체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것이 아니다. 지수화합이라는 것은 고유한 특성일 뿐이다. 특성일 뿐이다. 그래서 파라마타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특성입니다. 특성. 이런 그들 자신의 고유한 성품을 가진 최소 단위들은 아비랄마에서는 이것을 파라마타라고 칭하고 흔히 이것을 궁극적 실제라고도 하며 중국에서는 이것을 구경법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구경, 가장 그 꼭지에 있는 경계의 꼭지에 있는 단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근본적이고 너무나 기초적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눈으로는 인식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행자의 날인식, 있는 그대로의 양상이 보이는 그런 눈 상태가 되어야 파라마타가 보입니다. 그래서 파라마타를 보았다는 말은 이제 굉장히 명태 눈가리를 벗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껍질 한 개가 벗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날것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예. 맨 양상이 보인다. 수행이 그만큼 됐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빠사나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파라마타를 보지 못하면 윗바사나한 대걸 앞 굉장히 먼 지점에서 물찌개지고 왔다 갔다 하는 지금 상황인 거야. 그냥도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물찌개지고. 근데 이 파라마타가 보기 시작하면 물찌개 벗어놓고 가벼운 몸가짐으로 바로 대걸 앞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해.
대걸 앞에 문지기가 고개만 탁 돌리면 안으로 들어가면 돼, 이제. 아니면 정상적으로 입출입증을 받은 거예요. 받아서 들어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예. 그게 다 그 관건이 빠라마타입니다. 빠라마타입니다. 그래서 이 빠라마타를 보는 것은 어떤 또 과정을 겪느냐면 칼라빠라는 것이 있습니다. 칼라빠. 어떤 존재가 존재하게끔 보이는 양상의 최소 단위. 예를 들어서 무슨 빛 알갱이가 보인다. 이 칼라빠거든. 그런 양상을 통해서 빠라마타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예.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더욱 나는 용기를 붙들어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더 의기소침해지는 그 근처도 아니고 도저히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나라의 말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스님이 라고 생각될지는 모르겠지만도 머지않아 여러분들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턱하니 그냥 나타나. 약속 없이 나타납니다. 턱하니. 근데 그냥 나타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건이 있어. 열심히 수행하면 열심히 자설하고 열심히 행설하고 일상생활에서 열심히 부정적인 마음이 일어날 때는 부정적인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을 내가 꼭 알리라. 이런 마음을 놓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절로 턱하니 드러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이 아닙니다. 빠라마타는 보여지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초기 경진에서 알 수 있듯이 부타께서는 우리 나를 또는 오치온을 오온으로 설명을 했지요. 예. 색에 지착되어져 있는 온, 수에 지착되어져 있는 온. 이래서 예. 색수상 행식으로 나를 예. 분해했습니다. 이때 색온은 완전하게 물질에 해당됩니다. 빠라마타의 물질에 해당됩니다. 다음에 식온은 마음에 해당됩니다. 수온, 상온, 이것은 제타시카, 심소와 일치를 합니다. 자, 지금 테라와다 아비달마의 한 부분을 공부를 했으니까 이거하고 견주어지는 항상 비교가 되는 쪽으로 약간 엮기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설일체유부 사라바시띵와다 설일체유부는 사위가 아니라 오위입니다. 오위 무위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다가 72법이 아니라 75법입니다. 그러면 테라와다하고 무엇이 다른가? 제가 이때까지 쇠가 빠지게 설명했죠. 72법은 이거 자체가 실체가 아니라고 그랬죠. 실체, 본체가 아니라고 그랬죠. 성품이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설일체유부에서는 5위 75법인데 시오 단만데 모든 존재는 무아이다. 본체가 없다. 그러나 75법은 유아이다. 75법은 실제한다. 이것이 설일체유법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대성불교권에서 대성불교가 일어나서 공격이 대상의 1차적인 그 대상은 테라와다가 아닙니다. 테라와다는 대성불교의 초기 대성불교가 일어났던 거하고 그 사상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초기 대성불교가 일어났던 그 논사들이 공격한 대상은
설일체유입니다. 바로 75법. 그걸 유아라고 본 그 팔을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 이제 그 외에 수많은 부파들, 18개 부파, 무슨 경량부, 소지부, 화지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네들은 무아를 주장합니다만은 설일체유부와 같이, 설일체유부처럼 이런 적극적인 것은 아니지만, 유아라고 할 만한 이론들을 내놓습니다. 궁생사원, 부득갈라, 개아라는 것이 곧 사회에 말해서 진화거든요, 진화. 그런 이런 논리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성불교의 논사들은 그네들이 소성이라고 내리친 거예요. 테라와다의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혹자는 현대불교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테라와다 안에 바왕가라고 있습니다. 이 바왕가가 다른 데서 말하는 궁생사원이나 부득갈라하고 유사한 개념 아니냐, 이렇게들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바왕가는 물론 생명 기능이 있는 한 바왕가는 존속합니다. 그런데 실체나 본체 양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왕가도 찰나멸, 찰나소함, 찰나생, 찰나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왕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난해합니다. 이게 난해합니다. 이건 한번 좀 깊이 문헌 작업을 해가지고 연구해 볼 만한 대상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설일체유부와 같은 그런 수많은 부파와의 궤도를 테라와다는 달리합니다. 참고 삼아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아비달마에서는 빤야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개념 이런 것은 법하고는 아무 사촌의 팔촌도 그 관계가 없거든요. 오직 파라마타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달마는 존재를 이런 최소의 단위, 구국의 단위로 분해하고 해체하고 분별을 해서 나 혹은 본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해내고 윗바사나라는 실천 수행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게끔 하는 이런 진행의 통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파라마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비달마에서 물질은 총 28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8가지가 구체적인 물질이고 10가지가 추상적인 물질입니다. 추상적인 물질이라는 것은 우선 공간, 허공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죠. 근데 허공을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뭐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 맛이 보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간감 분명히 있잖아. 그래서 이걸 추상적인 물질에 포함을 시켰던 것입니다. 테라와다에서는. 다음에 암시, 언어에 의해서 암시. 자, 비구는 뭐 돌라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누가 오늘 수박 한 덩이를 오늘 두리안 누가 가져왔지? 두리안이 먹고 싶어. 근데 점심때 그래서 밥상을 딱 오니까 두리안이 없어. 두리안 달라 말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암시를 하죠. 야, 뭐 요즘 두리안 나나? 요즘 두리안 나나? 암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로서 커뮤니케이션이 되잖아. 그래서 그런 것을 추상적인 물질 안으로 테라와다에서는 취급을 했습니다. 다음에 몸에 의한 암시. 이런 암시, 이 다 추상적인 물질의 가벼움, 물질의 무거움, 물질의 부드러움. 이 가죽은 안 만져도 가죽만 보고 있으면 부드러움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이 다 추상적인
물질에 들어갑니다. 뭐 적합성 이런 거. 또 물질이 일어났다가 머물다가 바뀌어졌다가 멸하는 이런 생주이멸. 자, 이런 10가지 추상적인 물질이 있기는 하나 추상적인 물질은 파라마타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파라마타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그러면 구체적인 물질은 업, 감마, 업, 마음, 온도, 자양분, 음식에서 생긴 물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근본 물질. 지수화풍. 여기 근본 물질입니다. 두 번째는 감성의 물질. 안, 이, 비, 설, 신. 감성의 물질은 식하고는 달라요. 단지하고는 다릅니다. 그 다음에 대상의 물질. 색, 소리, 냄새, 맛, 요 4가지입니다. 감촉은 색, 성량, 미촉, 촉은 물질 안에 안 들어갑니다. 그거는 나머지 3개 요소의 복합적 개념이라 보기 때문에 테라와다에서는 안 넣고 있습니다. 다음에 성의 물질, 수컷과 암컷, 남성과 여성. 다음에 심장의 물질, 심장, 토대,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이해하기가 애매한 심장, 토대, 논란이 될 수 있는, 자, 심장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심장 토대, 왜 토대라는 이야기를 붙였을까? 요걸 이 토대에 해놓고 빨리어로는 어떻게 해요? 만호가 되거든요. 만호. 자, 근데 우리가 마음 이렇게 할 때 마음에는 3가지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찌다. 찌다. 하냐. 두 번째는 만호. 하나는 위난냐. 색수상 행시 할 때 시, 위난냐. 위난냐. 다 마음입니다. 마음. 근데 이제 이걸 좀 우리가 분리해서 쓰고 있거든요. 찌다는 심, 만호는 이거는 시. 어떻게 다르냐?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어떻게 확정적으로 지금 딱 못을 박을 수는 없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혹자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대성불교의 특히 유식 철학에서는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게 유식에서는 요거는 아레아시 찌따는 만호는 말라시 말 그대로 만호니까 말라 나라는 의식 그 다음에 위난야는 전오식 전육식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아비달마에서 말하는 심장 토대의 만호는 어떤 것인가? 이런 개념하고는 조금 달라. 조금 다릅니다. 자, 어떻게 다르냐? 안, 이, 비, 설, 신, 이지요. 이거와 대상이 되는 반대편 외부적 물질이 뭡니까? 색성량 미촉법이죠. 색, 성, 향, 미, 촉, 법 이렇게 해서 2개가 촉작용이 일어날 때 부딪혔을 때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안식 이래서 의식이 생기죠. 그죠? 그러면 안이라는 감각기관 안에는 안식, 식작용을 일으키게 하는 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와처럼
기관으로서의 의가 있다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만호, 심장토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심장을 중심으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가 어떤 무엇을 느낄 때 먼저 어디서 신호가 옵니까? 가슴이 찡하네요. 그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옛날 그런 노래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심장토대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만호라는 것은 이 개념 하에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 마십시오. 이해가 됩니까? 예. 그 다음에 물질로서는 생명의 물질이 있습니다. 생명기능.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보면 운동신경도 있지만 자율신경도 있잖아요. 그죠? 자율신경 같은 것은 나의 의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 그지? 위장 움직이는 거. 음식이 들어오면 위장은 움직입니다. 그러면 내가 나의 의지에 의해서, 야, 이장, 니 지금 찔긴 게 들어가니까 니 알아서 빨리 움직이라 해서 이장이 움직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율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런 생명기능. 예. 각 기관이, 오르간이 지금 산소가 많이 필요해. 그러면 자연적으로 호흡을 거칠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산소를 많이 받아들여서 안에 배출되어 있는 탄산가스를 많이 빼냅니다. 이게 다 자율신경이거든. 이게 생명기능이죠. 근데 메디테이션을 깊이 한다? 그러면 각 기관이 산소 요구량이 적어져. 그러니까 호흡이 서서히 줄어들죠. 그래서 고요한 상태의 호흡이 이루어집니다. 다 자율신경이 하죠. 이런 게 생명기능입니다. 그죠? 다음에 음식의 물질, 영양소. 이렇게 8가지인가 그렇게 됩니다. 7가지인가 8가지인가. 자, 이 중에서 우리 수행의 실제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아주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근본 4대 물질이다. 지수아품. 이 물질은, 이 4대의 모든 물질은 이 4가지의 고유한 성품을 다 지닙니다. 이 4가지를 안 지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퍼센테이지가 많으냐 적으냐의 뿐입니다. 어느 물질은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4가지 이 요소, 성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4대 요소들은 서로 분리할 수 없으며 이들이 여러 양상으로, 아주 다양한 양상으로 조합되어서 여러 가지의 물질이 구성됩니다. 그래서 땅의 요소는 단단한 성품, 견고한 성품으로서 물질의 견고성을 구축함으로써 형태를 마련하고, 그죠? 그래서 어떤 형태, 아주 마치 고정적으로 보이는 형태가 있는 것은 다 지대의 성품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비해서 물의 요소는 복잡합니다. 또 상반되는 것도 있습니다. 첫째는 유동성의 대표적인 것이 점착성, 끈적끈적한 정도. 또 응집성, 탁 응집하는 거. 밀가루에 물방울을 딱 떨어뜨리면 물방울이 그 주변에 있는 밀가루를 확 모아가지고 응집시키는 것. 그래서 이 응집성에 의해서 뭐가 앞에 지대를 도와서 형태를 구축합니다. 또 음직성이 있으니까 탁 응집을 시켰으니까 반드시 뭐가 여기에서 겉으로 드러나냐면 무게감이 드러납니다.
무게감. 예, 이게 응집신 요소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양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행설할 때, 예, 처음에는 움직임을 보고, 그 다음에는 무게감을, 감각 전체를 보려고 하지 마라. 너무 복잡하다. 무게감을 보려고 하라. 그 말은 수대를 느껴라. 이 말입니다. 예, 그 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수대를 보여주기 위한, 수대라는 단마, 빠라마타를 빠라마타에 접근시키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제시였습니까? 예. 오다였습니까? 주문이었습니까? 예. 자, 그런데 이런 교학적 가르침이 없이 그냥 보아라 이러면 하세월이야. 하세월입니다. 하세월. 물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데는 함정이 없지 않아 있어요. 거짓말로 관념적으로 접근할 수는 있어. 자, 그러나 그건 또 지도자의 영향이겠지. 관념적으로 접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들을 잘 어루만지만 있다면 빨리 단말을 보게 하는 대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대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불의 요소는 열기의 성품으로 차고 더움이 이런 것을 나타나주고 또 있게 하고 성장하게끔 합니다. 성숙하게끔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바람의 요소는 움직임의 요소로서 운동하고 팽창하고 수축하고 확장하고, 예, 이런 성품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종합하면 땅의 요소는 물의 요소에 의해서 응집되고 결합되고, 그죠? 불의 요소에 의해서 유지되고, 그다음에 바람의 요소에 의해서 확장됩니다. 이동합니다. 예. 이러한 땅의 요소는 나머지 세 가지 요소가 다 작용할 수 있는 기저, 베이스, 파운데이션이 됩니다. 토대가 됩니다. 예. 자, 물의 요소는 땅의 요소에 의해서 머물게 되며, 그죠? 견고성, 형태, 그러니까 머물게 되며, 불의 요소에 의해서 유지되고, 바람의 요소에 의해서 확장됩니다. 이러한 물의 요소는 다른 3대의 응집제로서 작용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불의 요소는 땅의 요소에 의해서 머물게 되며 물의 요소에 의해서 결합되고 바람의 요소에 의해서 확장됩니다. 이러한 불의 요소는 다른 3대의 유지제로서 작용함으로써 그들을 존재케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수화풍의 풍, 바람의 요소는 땅의 요소에 의해서 머물게 되고 물의 요소에 의해서 결합되고 불의 요소에 의해서 유지되고 성숙되고 성장되고, 이러한 바람의 요소는 나머지 3대의 확장제로서 작용함으로써 그들이 존재할 수 있게 있는 조건을 만듭니다. 자, 거듭 말하지만 이 사위 72법이라고 해서 이 72법을 궁극적 실제하는
법이라고 해서 붓다가 말씀하신 제법무와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라는 거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 그 전제 조건, 제법무화라는 전제 조건 속에서 성립되는 특성일 뿐이라는 것. 그것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자선수행에서 배의 일어남, 사라짐, 혹은 앉음, 다음, 행선수행에서 듬, 미임, 노음 이런 것을 관찰할 때 빤야띠의 개념, 관념, 사량, 희론, 그 불교 용어로서 나오는 많은 부분 이런 것들은 다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뭘 합니까? 행성 같은 데서 형태나 모양을 보려고 하지 마라. 앉은 다음에서 형태나 모양을 보자. 그건 다 빤야띠라. 그래서 감각을 보아라. 그래서 일어남 사라짐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미지, 그걸 따라가면은 안 된다. 일어나고 사라질 때 반드시 동반되고 있는 감각, 단단함의 정도, 팽창감, 이런 것을 주제의식으로 보아야만이 빠라마타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지 아니하면 다 빤야떼의 노예가 되어버린다. 이런 부분을 아주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키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단말을 보는 것이 늦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초심자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입니다. 이때까지. 그러니까 제대로, 물론 이것은 또 인연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지. 과거의 인연, 금생에서의 인연. 그러니까 또 이게 안 보인다 해가지고 너무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거, 수행은 또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초장에는 넣다가 뒷심이 굉장히 강한 자가 있어. 또 어떤 자는 초심에 막 일사팔리로 가. 근데 초심이 너무 개끝발이야. 뒤에가 이게 잘 안 풀리고, 이 천차만별입니다, 이래. 그러니까, 너무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고, 그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너무 의기양양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인내심을 가지고, 죽은 듯이 해라. 그냥 푹 살아. 그게 수행자의 태도입니다, 그게. 그냥 푹 살아. 막 그러다 보면, 옷에 참 물기가 촉촉하게 젖어 있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쫙 가라앉아 있고, 헐떡거리던 것이 쫙 가라앉고, 미워하던 마음이 나도 모르게 얹어서 가 있고, 그 가 있고라는 그 정도의 시점에서 나를 돌이켜보면 이때까지 몰랐던 나를 정확하게 보이지. 헐떡거림이 없어졌네. 부대낌이 없어졌네. 불편한 마음이 없어졌네. 이걸 순간순간 명확하게 알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기다리자. 기다리기를 배우자. 그래서 흔히 인생은 꿈을 가지고 산다고 그랬습니다. 인생은 기다리면서 사는 겁니다. 꿈을 가지고 사는. 꿈은 무슨 개나발이 꿈입니까? 꿈은 단순한 기대입니다. 인생은 희망이에요, 희망. 희망은 기대하고 꿈하고 달라. 꿈은 허황된 겁니다. 그 속에는 신뢰가 없어요. 자기에 대한 신뢰가 없어. 근데 희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런 희망 속에서 내주구라 하면서 하는 거예요.
수행은 그런 거예요. 좀 남았는데, 내 시계는. 오늘 빠라마타 맞춰야 되는데. 맞아, 나가고 곧 끝낼 테니까. 물질에 대해서는 끝내야지, 물질에 대해서는. 그래서, 일단 통증이 일어났을 때, 제가 이 빠라마타를 강의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의 수행의 지침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럽니다. 이제 일어나는 현상마다 지수화풍에 적용을 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요거는 지대다, 요거는 풍대다. 이러면 또 수행은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 이거는 들었으면 잊어버려라. 잊어버리다. 망각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망각은. 그러면 뭐에 여러분들은 주력할 것인가? 감각 그 자체를 분명하게 아는 것. 무게감을 분명하게 안다는 그 자체가 뭡니까? 수대를 확고하게 체험했다는 이야기고, 그죠? 움직임이 시작 끝이 확고하게 보인다는 말은 풍대의 수성함을 확실하게 들여다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개는 다른 의미가 아니고 동일한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각 위주로 봐라. 사대를 적용시키려고 하지 말아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 말을. 마찬가지입니다. 수심, 당김, 저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통증이라는 게 뭡니까? 수심, 당기정이 복합적 개념 아닙니까? 복합적 개념이라는 것은 통증이라는 그 자체는 4대의 성품 골고루 그 안에는 다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심, 저림, 당김 그 자체를 분명하게 경험을 하라 이거예요. 경험을 하면 우선 거친 빠라마타가 경험하는 것이고 접근하는 것이 거기에 접근하는 더 내면을 보면 그거이 정말 최소단위 순간순간 찰나멸하는 그런 빠라마타와 직접 대면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이빠사나 수행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빠냐띠는 놓아버리고 빠라마타를 보아라, 이제 이런 격언이 있지요. 그런데 실은 빠냐티와 빠라마타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빠냐티 안에 빠라마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거칠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예. 그래서 빠냐띠, 이거는 빠냐 형태가 보이는데 빠냐띠를 안 보려고 애쓰지 말아라예요. 알아차리기만 하라. 알아차리기만 하라. 형태감이 보이네. 형태감이 보인다라는 말은 내가 아직 순간순간 날카로운 알아차림의 힘이 약하구나.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그 힘이 아주 강해지면 형태감이 없어져 버립니다. 형태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내적 빠라마타가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두 개는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두 개는 더불어 있다. 더불어 있다. 그래서 그 두 개는 연관되어 있으며 빠라마타는 빠냐띠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그러므로 빠냐띠와 빠라마타의 관계성 또한 실천적으로 경험적으로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이거는 개념적으로 논리적으로 지성으로 알면 안 됩니다. 실천적으로 경험적으로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빠냐띠를 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빠냐띠를 절대 미워하지 마십시오. 다음은 오늘 물질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음과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끝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수행의 실제 법문보다는 수행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하는 현실적 내용은 무엇인가? 현실적인 어떤 철학적 과제는 뭐냐? 그게 소유와 존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소유와 존재의 어떤 개념적인 우리의 삶을 소유적 삶의 양상으로 몰아갈 것인가, 존재적 삶의 양상으로 몰아갈 것인가. 그리고 현재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은 과연 어떤 양상의 삶인가, 소유적 삶인가, 존재적 삶인가, 이런 거에 대한 규명. 그리고 그러면 결론은 분위기상 나와 있습니다. 소유적 삶에서, 양식의 삶에서 존재적 양심의 삶으로 우리는 빨리 이동해야 합니다. 그러면 존재적 양상의 삶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현실 속에서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인가? 학습을 할 때는 어떤 학습을 해야 되고, 사랑을 할 때는 해야 되고, 명예를 간직할 때는 어떤 양상의 명예를 간직하는 것이 존재적 양상의 삶인가? 이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것을 한 3회 정도 하려면 한 3회 정도인데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12월달이 점점 크리스마스가 점점 가까이 오네요. 근데 어쨌든 수행의 실제 그 진도가 다소 브레이크가 걸리더라도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되는 그런 구절이기 때문에 요 파라마타를 법문이 끝나면 소유와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